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한수 멘토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종목, 바로 대한약품이란 종목입니다.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. 그래서 이 대한약품에 대한 정확하고 좀 자세한 그러한 기업 개요는요, 분석 영상을 저희 대기업 채널에 1차 분석 영상을 저희가 업로드를 해 두었으니까 대한약품에 대한 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 대학약품과 좀 관련된 이 최근에 나온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.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잘 주는 그런 착한 기업 중에 하나죠. 그래서 배당 관련된 것도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볼 거고, 앞으로 이 대한약품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는 어떠한 상승 모멘텀,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돌아보면서 향후에 이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배당 관련된 이슈 먼저 한번 좀 볼게요. 2월 13일 날 올라왔던 공시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미 주주님들이시라면 진작에 다 체크를 하셨을 것 같지만, 그래도 못 보셨던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배당이 결정이 됐다는 공시고요. 배당의 구분은 결산 배당의 방식입니다. 그리고 한 주당 배당금은요 750원으로서 요거를 시가로 환산했을 때 배당률은 약 2.7%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좀 준수한 그런 배당률을 이렇게 이번에 확정을 지어 주었어요. 그래서 요 밑에 내용도 한번 좀 보시면요, 배당의 기준일은 여타 다를 바 없이 23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고요.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 공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좀 보시면요, 역대 배당 추이를 보면은 4월 달에 배당을 많이 했습니다.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아까 좀 잠깐 이 대한약품은 굉장히 좀 착한 기업이다, 배당을 잘 준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, 이렇게 이걸 한번 좀 보시면요, 지금까지 이 대한약품이 주었던 배당입니다.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주고 있어요. 단 1년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배당 금액도 한번 좀 보시면요, 좀 꾸준히 배당 금액 또한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배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추이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 대한약품 관련된 이슈를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. 올해 들어와서 1월 말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예요. 수액 전문기업 외길 대한약품 4년 연속 성장을 거두나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지지난달에 올라왔던 이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대한약품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. 그래서 좀 굉장히 제가 좀 함축해서 요약해서 좀 보겠습니다. 사실 이 아래쪽 내용은 이 대한약품에 대한 연혁, 사업 연혁, 이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보셔도 무방합니다. 지금 현재 이 고령화로 인해서 수액제 시장이 꾸준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이 수액 시장에서 활약 중인 국내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. 전체 매출의 약 77%가 수액에서 나올 정도로 수액을 중심으로 또 진심으로 다루고 있는 회사죠, 우리 대한약품이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증권가에서는요, 24년도 매출을 놓고 약 2천억 원이 넘어갈 것도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,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쯤에서 이 대한약품의 과거 실적 추이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,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요 노란색 칸은 여러분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 예상치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확정치는 아닙니다. 방금 우리가 저 기사에서 봤듯이 2천억 원을 넘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고요. 이렇게 지금 예상치의 평균치는 약 6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. 매출액이 20년도, 21년도, 22년도, 23년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22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.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재무 건전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너무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게다가 배당까지도 많이 주고 있죠.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 또한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 착한 기업이다.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 실적, 이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비단 이렇게 23년도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24년도, 25년도, 26년도도 더더더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좀 지배적이에요. 왜 그러냐면, 우선 이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한번 좀 보시면요,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출생아 수는 적은데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
열심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 기득권층, 이쪽 층이 이제 기술의 발전과 또 더불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게 이제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 빼고 말씀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. 점점점 지금 현재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가파라질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,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는 완벽한 역삼각형 형태가 나올 게 굉장히 지배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고령화로 갈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약품에 예비 잠재된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이 대한약품의 매출액과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대한약품의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면요, 지금 현재 PBR 자체가 1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약품도 22년도 비해서 오히려 PBR이 더 떨어졌습니다.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주가는 그만큼 상승을 못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다라는 거죠. 근데 견조한 실적과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,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. 요 두 가지, 그리고 지금까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견조한 실적이 더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저평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님들 아니면 주주님들이시라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좋다,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하실 그런 의향이 더 강하신 분들은 지금 저평가할 때 좀 줍줍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대한약품의 이 매출액의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요, 이렇게 기사에서 다뤘듯이 수액 제품이 77%에 해당이 돼요. 이게 또 너무나 이 성장성에 있어서 좀 좋은 요소가 뭐냐면 이 수액 같은 경우에 뭐 중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단순 몸살 감기부터 굉장히 다양한 이 병변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죠. 그래서 이게 더 고령화 사회에 너무나 우리가 매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좀 특화된 제품이 아닌가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.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관련된 말씀 나눠볼게요.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, 너무 과거 차트부터는 사실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게 좀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돼요. 이때 당연히 이 제약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. 코로나 때문이죠, 여러분. 코로나. 이 이유는 하나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없고요. 이때 좀 이 저점을 맞고 변곡점을 맞고 본격적인 상승기, 이때부터 좀 간단히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, 이때 여러분 23년도 상반기거든요. 이때 저희 방금 실적 보고 오셨죠? 이거 다 실적 때문입니다.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배당까지 뭐 등등등 해서 지금까지 이 대한약품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, 이 코로나 끝날 때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의미가 여러분 말 그대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. 뭐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다시 상승을 해주는 이 모멘텀 자체가 다 실적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이 주가 차트 흐름 한번 좀 읽어보자면, 이렇게 다시 한번 실적 때문에 향상 모멘텀을 이어가 줬다가 이제 좀 너무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.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던 게 뭐냐면, 이거는 비단 이 대한약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제약 업체들이 있죠. 이게 지난해에 22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년도,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중반기 때문이니까 이날을 기점으로 했을 때 22년도가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이런 기술들을 수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, 그런 산업도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한 수출 규모가 급감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 제약 바이오 테마들이 조금 다 같이 좀 큰 조정을 받았어요. 근데 그러고 있다가 지금까지 다시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 흐름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최근 이때죠. 가장 최근
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이 지금 현재 차트가 23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차트인데 가장 고점을 터치를 했어요.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. 24년도 올해 들어와서 3월달, 지금 이번 달이죠. 이게 미국에서 AACR이라는 게 개최가 된대요. 열린대요.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테마가 조금 이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인데,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, 한국어로 미국 암연구협회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암 연구와 치료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암 쪽에 좀 저명하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암에 대한 좀 과학적인 연구와 이런 정보들을 교류하고 좀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암 관련 테마가 또 따로 있죠.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오늘까지도 하나, 둘, 셋, 넷, 4거래일 연속된 조정을 맞고 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AACR과 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. 이게 우리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 수액을 전문으로 이렇게 좀 영위를 하고 있는, 매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암과는 사실 좀 큰 뭐랄까 연고점이라 해야 할까요? 그런 게 좀 없어요. 암 자체는 이 항암제, 그러니까 즉 약, 요거 관련된 업체로 지금 좀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제약주여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자금 이탈이 오고 있다. 왜냐면 이렇게 지금 상승을 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,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악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, 이렇게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우리 대한약품의 지지라인과 또 저항대 라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. 원래 이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파란 색깔 라인, 이거 보이시죠? 이거와 노란 색깔 라인, 요게 11선과 21선입니다. 파란 색깔 선이 11선이고 21선, 여기에 21선인데, 이 초록색이 61선, 회색깔이 121선, 검은색이 241선이에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약품은요, 한 61선, 121선, 241선 잘 추종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좀 추종을 했던 게 이 241선을 기점으로 해서 좀 저항에도 밀렸었고 좀 지지를 받았던, 이렇게 있었는데 61선과 121선에선 그러한 흐름이 좀 보이지가 않아요. 오로지 11선과 21선 좀 강력히 추종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탈을 했죠. 그래서 이 다음번 추종인 241선을 좀 근간으로 해서 약 27,900원 요 정도 근처 오면 여기서 한번 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. 이게 지금 현재 연속된 하락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조정이 나올지는 저도 감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, 이런 뭐 매물대와 과거 추이를 좀 살펴봤을 때는 이 241선 약 27,900원 요 근처에선 그래도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가장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졌을 때 이 29,200원 요 근방에서 계속해서 저항에 밀렸었거든요. 그렇고요. 근데 또 과거로 오셔도 요 근처에서 좀 저항을 맞았던 라인이에요. 이게 다 차트를 좀 거시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, 여기 위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있죠. 요 매물대가 지금 이제 누르고 있는 압력 때문이다,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단편적인 이 단기적인 관점에선 27,900원 여기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, 29,200원 요 근처에선 다시 한번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까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 100%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될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. 그냥 우리 여러분께서 저런 견해도 있구나,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약품에 관련된 말씀 좀 나눠봤고요. 최근 이슈와 좀 이런 뭐 사회적 기조들, 그리고 고령화 사회 인구 그래프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이제 저평가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,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끝으로,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마구마구 눌러주시고요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비단 이 대한약품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종목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대기업 채널 놀러 오셔서 그 이 다른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분명히 이 종목에 관련된 분석 영상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러한 영상들도 한번 좀 이렇게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봬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.